새 학기의 시작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복의 주름도 반짝이는 신발도 새로워 보였고 아이들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엿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은 이제 막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아 새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선생님일까? 엄할까? 친절할까? 교실 곳곳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교실의 활기를 더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교실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문을 밀고 들어온 남자는 차분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에 깔끔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딘가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도 날카로웠다. 남자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천천히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모든 학생은 그의 강렬한 눈빛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거의 없었고 입술에 희미하게 걸린 미소조차 차갑고 비웃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김영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고 무거운 울림이 담겨 있었다. 김 선생님의 소개에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선생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학생들 모두에게 차가운 미소를 한 번 더 지어 보였다. 그가 첫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었다. 종이 위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는 천천히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출석을 불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히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려는 듯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눈을 피하려 했었지만 그의 강렬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출석을 부르며 김 선생님은 중간중간 학생들의 성격과 외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키가 꽤 크네. 잘 보인다. 소연아,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구나. 좋다. 그의 말은 마치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기이했고 학생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다. 출석이 끝날 무렵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질 겁니다. 이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저희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학생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단순히 학교 생활의 관리가 아닌 그 이상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강조하며 그가 단순한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마치 그들 위해 군림하는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교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다. 수업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규칙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말을 했다. 제 수업 시간에는 절대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일어나는 일도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의 규칙은 교사의 통제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선 것 같았다. 학생들은 그의 말이 그저 교실 내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실험하거나 관리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함을 느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이 의견을 낼 기회는 없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그 학생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내가 규칙을 정하고 너희는 따르는 거란다. 내 수업에서는 자유를 찾기 어렵겠지.
그의 차가운 대답에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교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이 선생님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그의 통제력과 강렬한 존재감에 압도당한 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종례 시간에 다다르자 김 선생님은 서서히 학생들에게서 시선을 떼며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한 장 집어들고 천천히 교탁 위에 놓았다. 그의 손놀림은 차분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 동작은 차가운 기계처럼 무정해 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앞으로 너희 모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해라. 그럼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교실에는 여전히 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첫인상에 대한 무언가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김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끝났고 그의 차가운 시선과 권위적인 태도는 학생들의 마음에 불편한 흔적을 남겼다. 교실을 나가며 그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불편한 공기 속에서 학생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의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첫날 그가 보여준 차가운 첫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조금씩 풀어지길 바랐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첫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김 선생님은 여느 선생님처럼 교과서를 펴서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교실에 들어와 교탁에 조용히 서서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더니 특유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김 선생님은 무척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던진 말의 의미를 짚고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무언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될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김 선생님의 표정과 눈빛은 그것이 결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부끄러워하는 기억을 이야기해보자. 그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들은 단순히 이름과 취미를 소개하거나 가벼운 이야기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했지만 김 선생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깊숙한 감정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침묵을 지키며 머뭇거리는 사이 김 선생님은 자신의 차가운 눈길로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한 학생을 지목했다. 민지야, 나와서 이야기해볼까? 갑작스런 지목에 민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교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난처해했지만 김 선생님의 매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말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긴장감에 꼼지락거렸다. 민지는 자신의 약점을 말해야 하는 부담감에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장 두려운 기억이라면 어릴 때 가족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놀이공원에서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한참 동안 혼자 남아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가 이야기하는 내내 교실은 고요했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김 선생님은 민지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했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 경험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 그의 말은 민지에게 마치 평가를 내리는 듯한 태도로 들렸다. 그리고 그는 마치 민지가 한 말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고 다음 지목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김 선생님은 다시 다른 학생을 지목했고 이번엔 수혁이 차례였다. 수혁은 겁먹은 얼굴로 앞으로 나와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평소 과묵한 학생이었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김 선생님의 지시에 더욱 움츠러들었다. 수혁, 넌 무엇이 두려운가? 아니면 부끄러운 기억이 있나? 수혁은 머뭇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부끄러운 기억은 어렸을 때 친구를 잘못 믿고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졌어요. 수혁은 최대한 덤덤하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 배어나왔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김 선생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수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험이구나. 아픈 기억이지. 하지만 그런 경험도 필요한 법이란다. 그의 말투는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상처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을 담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김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부끄럽고 두려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가 수업을 진행할수록 학생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에게 말할수록 그가 자신들의 약점을 한데 모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무심한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미소를 짓는 순간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쥐락펴락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업이 끝날 때쯤 그는 교탁 앞에 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 하지만 약점을 인정하고 직시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나는 너희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직시하도록 도와줄 거야. 김 선생님의 그 말은 학생들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끄집어내어 분석하고 평가하며 마치 그들을 자신만의 실험 대상처럼 다루고 있는 듯했다. 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김 선생님의 묘한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학생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가 정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지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김 선생님이 단순히 엄격한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마치 자신들의 약점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그 약점을 쥐락펴락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수업은 이제 단순한 학업 지도가 아닌 기이하고 불쾌한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교실을 빠져나온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며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 묵직한 공포가 번져갔다. 김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교실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교실에서 개인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들이 사라졌다. 한 학생은 자신이 아끼던 필통을 찾지 못했고 다른 학생은 교실 서랍에 넣어둔 공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물건의 종류와 빈도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희진은 책상 위에 두었던 가족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던 사진이었다. 사진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자 희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서렸다.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가방 속을 뒤지고 책상 안까지 확인했지만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친구들도 자신의 물건이 사라졌다고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교실 구석구석을 뒤졌고 심지어 분리수거함까지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물건은 필통이나 공책 같은 학용품뿐만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선물해준 팔찌, 아이들의 애장품,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까지도 차례차례로 사라졌다. 그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의 눈초리를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인가? 도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차 불안으로 변해갔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생겨났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수상쩍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경계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요즘 반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 중요한 물건이 사라진 학생이 많은 것 같네. 그의 말에 학생들은 불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학생들은 조심스레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을 굴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교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사라진 물건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나 보구나. 잃어버리면 아쉽고 찾고 싶을 만한 것들 말이야. 김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조금씩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분노와 더불어 김 선생님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묘한 비꼼의 기분이 나빴다. 그가 단순히 걱정하는 척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놓고 김 선생님에게 항의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서늘하게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종례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남아 교실을 다시 한번 수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신의 소지품을 포함해 반 친구들의 물건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꼈다. 학생들은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그중 한 명인 수미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혹시 김 선생님이 알고 계신 건 아닐까? 그분이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김 선생님이 도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의 존재가 공포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 기묘한 미소, 그리고 학생들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어쩐지 물건이 사라진 일들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잃어버린 물건들이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 서로 추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반의 준호가 김 선생님의 사물함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준호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중 몇몇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김 선생님의 사물함을 살피기로 결심했다. 학교가 텅 비고 교실이 조용해진 저녁 시간, 몇몇 학생들이 몰래 김 선생님의 사물함 앞에 모였다. 그들은 서로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물함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열쇠가 잠겨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물함은 손쉽게 열렸다. 사물함을 열자마자 학생들은 한숨을 쉬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물함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물함 안쪽 깊숙한 곳을 살피던 수민의 손이 떨리며 멈췄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잃어버린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학생들은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히 자신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 맞았다. 민지의 가족 사진, 수혁의 팔찌, 희진의 열쇠고리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다. 상자 속에 놓인 물건들은 하나같이 사라진 학생들의 소지품이었고 그것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오랫동안 애지중지 관리한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선생님이 이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다. 도대체 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수민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려는 걸까? 누구도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제 김 선생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학생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조종하며 그들의 감정을 하나씩 꿰뚫어 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학생들은 모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거기에는 김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며 교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사물함을 열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차례로 훑었고 눈빛은 여전히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김 선생님은 그들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잠시 웃음기를 보이더니 상자 안에 놓인 물건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었나 보군. 다들 소중한 물건들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내가 이 물건들을 보관한 이유도 그런 이유란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주는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소름 끼치는 강요가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그가 자신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음을 느꼈다. 김 선생님은 상자에서 손을 뗀 후 학생들을 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을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야. 앞으로도 이 반에서는 내가 규칙을 정하고 너희는 그 규칙을 따르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발할 수 없었다. 그저 김 선생님의 뜻에 따라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학생들은 김 선생님이 자신들을 교실 안에서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심지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담을 나눌 때조차 김 선생님의 눈빛이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깃들어 있는 듯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이를 단순한 착각이나 자기 암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마치 그는 학생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우연히 김 선생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교실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늦어지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학교 구석구석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길을 따라 쏟아졌고 그 아래로는 어둠과 빛이 오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운동장 가장자리에 김 선생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쪽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묘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를 알아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김 선생님은 한밤중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운동장 멀리 어둠 속에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학생들은 김 선생님이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한밤중에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은 가만히 운동장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부드러웠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존재를 느끼고 움츠러드는 듯했다.
가로등 아래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면서 마치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은 그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숨죽이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김 선생님은 운동장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주변을 탐색하는 듯했다. 그는 운동장 구석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더니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관통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 같지 않게 보였고 그 미소 속에는 공허하고도 섬뜩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만 몰두한 채 다른 이들에게는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김 선생님은 갑자기 몸을 돌려 학생들이 숨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학생들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겨냥한 듯 느껴졌다. 학생들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마치 김 선생님이 자신들의 숨소리조차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그들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 학생들은 김 선생님이 자신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간파한 듯 날카로웠고 그 미소는 불길하게 빛났다. 그는 학생들이 숨어 있는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혼잣말을 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그의 시선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마치 모든 걸 간파한 듯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숨어 있는 방향을 천천히 응시하다가 아주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며 숨죽인 채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학생들은 김 선생님이 단순히 교실에서만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가 자신의 눈길로 그들을 조종하고 그의 존재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들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학생들은 더욱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의 모습은 학생들 사이에서 김 선생님의 그림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김 선생님이 그들의 물리적 공간에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학생들은 김 선생님의 눈빛과 그 밤의 그림자가 영원히 자신들을 따라다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김 선생님에 대한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갔다. 그의 수업 시간에 느꼈던 긴장감과 불쾌한 압박감, 그리고 밤의 운동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그를 목격한 일은 학생들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했다. 학생들은 이제 그의 눈빛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수업 시간 동안에도 그의 질문을 받을까봐 몸을 움츠렸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와 조용히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고 교실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위협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보며 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학생의 얼굴을 스캔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이 학교에 온 것은 단지 수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나는 이 반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온 것이지. 그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했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교탁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감추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너희가 얼마나 겁에 질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에서는 숨겨진 비밀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단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오싹한 공포를 느꼈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감추려 하는 약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교사의 훈육이 아닌 그들을 심리적으로 몰아세우려는 고의적인 협박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김 선생님이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어 드러낼 수 있다는 공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혔다. 그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가 교실에서조차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라도 한 듯 한없이 두려워졌다. 김 선생님이 마치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들춰내려는 듯한 행동을 이어갈수록 학생들은 견디기 어려운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몇몇 용기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제안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 모두 그에게 항의하고 더 이상 그를 담임 선생님으로 두지 않겠다고 학교에 요청하자. 다른 학생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밤과 후 직접 교장실을 찾아가 담임 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의 고위 관계자들과 김 선생님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불안과 기대감 속에서 교장실 앞에 모였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김 선생님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고 그와 함께 수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김 선생님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선생님의 사물함과 개인 서류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의 사물함 속에는 학생들이 잃어버린 소지품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양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약점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적힌 메모장도 발견되었다. 그 메모장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털어놓은 두려움과 약점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김 선생님은 이를 통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증거로 판단되었다. 학교는 이 사실을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알렸고 모든 것이 폭로된 후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퇴출되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공포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 남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김 선생님이 사라진 후에도 그가 남긴 불길한 그림자와 미소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로 전해졌고 그의 이름은 학교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졌다. 그의 마지막 경고와 그가 남긴 압박감은 마치 저주처럼 학생들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